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토플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오늘 제가 특강으로 준비한 것은 노테킹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플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노테킹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과연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많은 연습을 해보시고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클리어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특강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들으실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막 이제 그 스터디할 때 가보면 학생분들이 이제 같이 앉으셔가지고 논쟁이 붙는 게 이걸 하냐 마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데 뭐 이거는 밥을 먹냐 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비슷하게 제 귀에는 좀 들렸던 것 같은데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는 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보면 많이 적자니 결국 뭐가 되는 것이죠? 적으면서 못 듣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적자니 결국은 그 많은 내용을 들어놨다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노테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결국은 내가 뭔가 포인트 문제가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을 적어놨는데 드러났는데 그것이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적으셨다가 그 부분을 문제 풀 때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뭐가 문제가 나오는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으면서 요거 나오겠다, 요거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건 문제 유형하고 연결이 또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 특강은 문제 유형에 따른 노테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실 때 그때 그걸 적는 거죠. 근데 안 적는 연습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안 적는 거예요. 안 적고 있다가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예측을 하는데 어떤 문제는 예측을 잘 하니까 들을 때 문제 풀 때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형은 그 문제 유형은 계속 노테킹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문제는 예측은 굉장히 잘 됐어요. 예를 들면 뭐 three reasons 이런 거는 나올 거 알고 세 가지 이유를 잘 드러났는데 문제 풀 때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측은 됐는데 문제 풀 때 기억이 잘 나더라. 그러면 그런 유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노테킹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측은 했는데 나는 그 문제 풀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노테킹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억이 잘 나는 유형 있죠. 문제 풀 때. 그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 유형은 학생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노테킹을 많이 안 하시는 상태에서 어떤 거를 내가 노테킹을 해야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그걸 잘 이제 알아 나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노테킹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노테킹이고요. 제가 이제 약간 그 퀴즈는 아닌데 여기를 다 쓰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죠. 노테킹 할 때 적다가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적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가 지나가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막 적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가 지나가면 이거 못 듣는 적느라고 못 듣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긴 한데 적은 곳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되게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적은 데서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이 부분은 어떤 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노테킹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생들이 가장 모르는 부분이 중에 하나인데 불편한 진실이에요.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그냥 노테킹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습니다.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적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두서없이 노테킹을 해놓으셨다면 그거를 문제 풀 때 일일이 대조하면서 문제를 그 노테킹 하신 걸 볼 시간이 없다는 거. 이거는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시험을 봤을 때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야 되겠고 근데 노테킹 어딘가에 써놨어요. 근데 일일이 그걸 찾아가지고 문제 풀 때 잘 보지를 못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 적으나 안 적으나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노테킹을 막 적어야 돼서 안 적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대로 훈련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제대로 노테킹이 훈련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적으나 안 적으나 맞는 개수가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혹시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오늘부터 문제를 풀 때 아예 노테킹을 안 하시고 그냥 풀어보세요. 그러면 더 틀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뭐가 상쇄되냐면 그 적으면서 못 듣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적으면서 못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돼요. 그래서 개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진기한, 희귀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테킹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노테킹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하셔서 좀 효과적인 노테킹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노테킹의 일반적인 문제점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 결국은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 다 유형에 따른 노테킹을 정확한 노테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노테킹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오늘 그 나오는 유형을 모두 노테킹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를 지금 뽑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아이디어는요, 뭐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메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테킹을 하시면 좋냐면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We've been discussing animal communication.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arine mammals, mainly the humpback whale. Now, we know that these whales make a wide range of communicative sounds. These sounds are also called songs. 자, 여기까지만 딱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걸 왜 지금 설명했냐면 지금 오늘이라는 거가 들렸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라는 거 들렸는데 결국 토픽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토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적으시면 되겠고 결국은 동물은 계속 바뀌어요. 돌핀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험백 웨일이 나왔으니까 약자 정도만 적었는데 동물마다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얘는 지금 노래 부른다라고 잠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돌핀이 나오든 다른 뭐 새가 나오든 여러 가지 동물은 이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적어놔셨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적어서 1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기능 쪽으로 문제가 나오겠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걸 적어서 1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뒤에 어떤 디테일이 나올 건지를 예측하시는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감을 잡으셔가지고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그 설명을 잠깐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 또 다른 거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in a biology class. Well, it's cold. I mean, it's really cold. There are winters and there are Alaskan winters. I don't understand how anything or anyone can live there. I'd agree with you on that. I did field research up there a couple of winters ago. 지금 똑같이 바이올로지인데요. 춥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적는 이유가 있어요. 자. And it really was as bad as people say. 그죠? In that sort of extreme environment, animals have to have certain adaptations, features. 자, 여기서 끝났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댑테이션을 적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들을 때 지금 우리 동물을 제가 일부러 두 개를 준비해 온 건데요. 딱 들을 Listen 때 to part of a lecture in 중요한 것은 딱 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동물은 나오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되게 추워. 사막은 되게 덥지 않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환경이 극한 상황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이 나올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댑테이션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 놓으시고 이 뒤부터는 뭡니까?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적으셔야 되겠죠. 지금 두 가지 동물학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이걸 잡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인 아이디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메인 아이디어, 뭐 today 다음에 막 그걸 막 적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것이죠? today라는 얘기 안 했죠. 또 시험장에 가시면 today라는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렉처 토픽별로 했을 때 어떤 토픽은 어떤 식으로 도입되는지 그냥 이걸 만약에 동물학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험백 웨일과 지금 여기 나오는 동물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방향을 잃고 노테킹도 굉장히 미궁 쪽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앞에 도입 부분을 잡고 간단하게 적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 뒤에 그런 내용이 연결돼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지를 또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메인 아이디어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메인 아이디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다른 데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으니까 다른 토픽. 자, 아까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 음성이 막 켜져가지고 좀 당황됐는데요. 자, 지금 다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sociology class. Then answer the questions. 자.
Today, I want to go over one experiment that was conducted to really figure out and pin down what makes groups successful. It was 자. done by a sociologist.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그룹이 결국 successful.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experiment. 이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오늘 today라고 나왔으니까 메인 아이디어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experiment이 들어가는데 뭐에 대한 실험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룹이 어떻게 하면 successful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실험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렉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 목적, 방법, 결과. 근데 이런 거 그룹이 어떻게 하면 successful 한 것이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만약에 오늘 US 히스토리가 들어가겠는데 US 히스토리가 들어가면서 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US 히스토리인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프레지던이 나왔다. 이렇게 적으시면 적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업적 같은 걸 얘기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결국은 업적으로 갈 가망성이 많고 지금 여기는 사회학이지만 실험이 들어갔으니까 물리학이든 사회학이든 실험이 들어가면 실험, 목적,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적어 놓으시고 당연히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 토픽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 처음 들어보는 지문을 메인 아이디어를 잘 적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토픽에서 뭐가 나오는지 공부하셨다가 메인 아이디어가 앞에 딱 힌트가 나오면 적으셔서 뒤쪽의 내용하고 같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의 가장 효과적인 노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못 잡으신 채 뭐 투데이 다음에 많이 단어를 적어 보셔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단어 적다가 결국은 뭘 적고 있는지 모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노테이킹 간단하게 샘플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유형을 몇 개 좀 바꿔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좀 노테이킹을 하고 적은 것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돌아와서 가장 듣기 좋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어때 선생님 좋아요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쌤 적은 데서 다 나오던데요. 이거는 학생도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고요. 저도 그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연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제가 difference example 두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contemporary art class. It was too radical for their tastes. What made modern art so radical? Well, the best way to explain this is by thinking of a photograph. Photographs capture a scene, but in essence, the scene is what we see through our eyes. But in the case of modern art, artists started experimenting by painting what can't be seen.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결국은 radical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difference가 돼요. 급진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이거는 radical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radical이나 difference 같은 거가 나올 것 같으면 앞에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A4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받으시는 거 막 적다가 보면 나중에 어디다 적긴 적었어요. 근데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찾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게 advantage A, difference는 D, main idea는 M 이런 식으로 하고 적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modern art는 왜 이렇게 radical한가요? 급진적인가요? 뭐 이렇게 확실하게 바뀐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급진적으로 다른가요? 나왔는데 뭘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photograph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건데 이 thinking of가 결국 어떻게 될까? example이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해보면 좋다라고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해보자. 그러면 radical한 것에 대해서 example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진으로 나온 거고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뭐가 되는 거죠? 사진은 보이는 걸 찍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예술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In the case of modern art, 그죠? artists started experimenting by painting what can't be seen. 그죠? 안 보이는 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 radical, 네가 아마 thinking of, 결국 어떻게 photograph 이거 생각하면 좋겠다고 하고
사진은 보이는 걸 찍었지만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걸 하려고 했으니까 뭔가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radical을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thinking of 해서 결국은 photograp에서 difference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구나. 근데 뒤에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예를 들고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자,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워야 되겠네요.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뭐가 바로 나오죠?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요. 그러면 포토그래피라는 단어가 왜 mention됐냐고 나오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뭔가를 비교하려고 했다, 대조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생분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이렇게 radical해요? 근데 thinking of photograph, 얘구나. 얘를 딱 들어보니까 다르다라는 얘구나라고 딱 적어놨는데 문제가 탁 뜨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기쁨이 클 때죠. 학생 스스로 저만 기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노테킹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공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노테킹이 돼야 가장 효과적인 노테킹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많이 적을까요? 아니면 적지 말까요? 계속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금 그 학생분이 지금 택시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지하철 타고 갈까요? 물어보시는 건데 결국은 정확한 목적지는 어디냐? 그죠? 정확한 목적지가 나와야 지금 이 시간에는 버스 타는 게 좋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지하철 타는 게 좋다라고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많이 적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 얘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또 example에 대한 예를 또 하나만 또 해볼게요. example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실래요?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in a business class. 다른 렉처인데요. disadvantage의 example. 그러니까 example이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점의 예, 단점의 예, 아까는 difference의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유형 소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Isn't that a little dangerous? What if the salesperson is a little too aggressive? I remember when I was buying my first car. 자, 여기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노테킹을 굳이 한다 그러면 지금 dangerous하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dangerous는 토플에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은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dangerous가 들리면 problem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위험하다는 거니까 뭔가 안 좋다는 얘기네 라는 얘기죠. I just felt like the salesperson was trying too hard. 근데 다시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자. Isn't that a little dangerous? What if the salesperson is a little too aggressive? 자, 그럼 결국 어떻게 salesperson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dangerous 그렇게 하는 건 너무 dangerous하지 않냐라고 나왔는데 자. I remember when I was buying my first car. 자, 이것도 위험한 거, 안 좋은 것에 대한 예고야. I remember. 이것도 예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볼게요. 내가 어디를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기억에 그죠? 어디를 갔을 때 굉장히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좋았던 예입니다. 근데 나 되게 하니까 짜증나더라. 내 기억에 그죠? 어떻게 했어? 그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짜증났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dangerous하고 여기 remember 한다는 얘기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는 노테킹을 제가 많이 적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problem은 dangerous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by car가 되는 것이죠. ca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나오는 거 잠깐 확인할게요. 문제 보시면 why mention buying a car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bad side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테킹은 여러분들이 뭘 많이 적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날카롭게 잡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아까 좀 전에는 간단하게 example이라든지 dangerous 이런 거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를 좀 봤는데요. 지금부터 노테킹 할 때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problem solution이라서 굳이 막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problem is A 이런 거는 노테킹 하기도 쉬우시고 잡는 데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The problem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A 하면 여러분이 프로블럼 시그널을 듣고 기다렸다가 A를 적으셔야 되는데 보통 프로블럼 나오면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바로 적는 거죠. 바로바로 블라블라블라 적다가 결국은 적다가 A를 놓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여러분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찾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itecture class. A very good example is the Kahn Trust Bar. Buildings before the Kahn brothers had weaknesses
in one way or another. If the buildings were made of wood, they could have large work areas, but would be susceptible to fire. You can see how this would be a problem in factories with machines that run very hot. If the buildings were made of concrete, they could not have large areas because the concrete would be too heavy and bend the steel reinforcement. Well, the Kahn system solved this problem by introducing extra steel beams bent at a 45-degree angle to distribute the stress put on steel reinforcements. With the additional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floor space could be increased. 자, 요거 한번 정리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A very good example is the Kahn truss bar. 자, Buildings before the Kahn brothers 자,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example로 시작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트러스 바가 얘기 나서 뭔지는 모르니까 약자로 썼는데 before, after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적어놓으시고 되고요. Kahn이 나오기 전에는 had weaknesses 자, weakness니까 뭐가 되니까 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in one way or another. 그죠? 자, If the buildings were made of wood, they could have large work areas, 자, 근데 여기서는 wood는 장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장점이라고 적으시고 large work area 이 정도도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ut would be susceptible to fire. 근데 fire 이게 이제 제가 problem이라고 적어놓은 것이죠. You can see how this would be a problem in factories 자,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with machines that run very hot. 자, If the buildings were made of concrete, they could not have large areas, 근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뭐 불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이 되겠지만 large area를 못 해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그죠? because the concrete would be too heavy 그죠? and bend the steel reinforcement. Well, the Kahn system solved this problem 그래서 결국 이제 solve this problem. 처음에는 저기 이제 단점 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해결했다는 얘기 나오죠. 제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A4G라면 이렇게 됐을 때 저 뭐 그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by introducing extra steel beams 그죠? bent at a 45-degree angle to distribute the stress put on steel reinforcements. 자, 지금 오늘은요. 이거를 해석은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공학적으로 약간 깊게 들어가는 건 잘 ETS는 물어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With the additional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그죠? floor space could be increased. 이게 이제 해결을 하고 결국은 장점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 키워드로 적었을 때 여러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게 구조물에서 결국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게 나오기 전에는 나무로 돼 있었고 fire, 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솔루션이 나와서 이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플로우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노테이킹을 하시면 이렇게 보세요. 노테이킹을 막 이렇게 이제 막 해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디를 답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까 결국은 정답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딱딱딱 이제 비교하시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결국 어떻게 돼? 아, 내가 쓸데없이 많이 적었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예측하시고 어떻게 더 컨사이즈하게 적는지를 조금씩 줄여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배워가지고 뭐 한꺼번에 팍 정확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적으시는 대로 적으셨다면 지금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랑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줄여서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솔루션이 있었다, 프로블럼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블럼 뒤에 단어를 다 적는다든지 솔루션 뒤에 단어를 다 적는다든지 그렇게 되시면 결국은 뭐 문제는 플로어 스페이스가 증가했다는 것을 답으로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막 적으시다가 결국은 못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요 부분들 같은 거는 복잡하게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안 들렸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까? 플로어 스페이스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만 더 example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한번 또 들어볼까요? 자, The potential applications for nitinol were 여러분들 그 보시면 지금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지문을 발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은 좀 끊기는 상태인데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물건이 나오면 토플에서는 물건이 나면 그거를 어디다 쓰는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유형을 아셨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유형이 나오는 걸 몰랐다고 하면 노테킹 이전에 뭘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아, 물건이 나면 어디다 어떤 용도로 쓰는구나라고 아는 걸 먼저 공부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노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The potential applications for Nitinol were realized immediately, but it took a while for technology to develop enough to make Nitinol widely adaptable. It was actually 40 years before it could be applied to practical uses, such as making durable eyeglass frames.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듀러블 하다는 얘기니까 뭐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었어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글라스가 나오고 여기는 이걸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쓰는 데까지는 그다음에 볼게요. Has anyone accidentally stepped on their glasses before? If the frames are made of Nitinol, heating them up a little will make them go back to their original shape. 자, 이거는 설명은 뭐냐면 아이글라스가 이제 어떻게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뭐 펴진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문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There are medical applications as well. Nitinol is used to make braces. The wire is used to straighten teeth. A very thin wire is heated and formed into the shape the orthodontist wants the patient's teeth to assume. Next, it is cooled down and bent around the patient's actual teeth. 자, 여러분. 이 브레이스는 역시 치열 교정기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모르셨으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야? 아이글라스하고 브레이시스. 그죠? 치열 교정기에 들어가고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치열 교정사가 어떤 식으로 쓴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좀 복잡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해석해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보니까 지금 그 부분 잠깐만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이 아이글라스하고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브레이스에 나왔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지울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어떤 용도로 썼구나. 안경에 쓰고 브레이스에 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는데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examples가 나오는데 practical uses가 나오죠. 그럼 뭐 했는가? 근데 노란색 보이십니까? 정답은 A하고 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글라스에 썼다는 것과 그 다음에 브레이스에 썼다는 거가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토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강에서 결국은 모든 정보를 다 잡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적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많이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물건이 나오면 applications 어디다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들으시면 노테킹이 확 줄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테킹을 확 줄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조금 더 적어볼 것인가 해야 되는데 노테킹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 아무리 잘 적거나 잘 듣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요 특강을 들으신 다음에 그 저녁에 9시 뉴스나 8시 뉴스가 있으면 한번 틀어놓으시고 한번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그 한국어 원어민이시니까 적으면 빨리 적을 거예요. 근데 그 적다 보면 무슨 부분이 생기는 거냐면 한국어지만 다 적진 못하고요. 막 적다 보면 앞으로 기억 안 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먼저 뭐가 나온지를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advantage 이거 잠깐 볼까요? 이런 건 되게 간단해요. 이미 어려운 걸 지금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in a chemistry class. You'd be surprised at how much of these unneeded substances are present in wood. In the end, only about a fourth of the original volume of the wood is left. What's left is mostly carbon. Without these unwanted elements, charcoal has several advantages. For starters, it produces little smoke. So, who likes to go camping? 자, 끝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차콜 얘기할 때 결국은 차콜이 지금 주제인 거는 알겠는데 어드밴티지하니까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모크가 별로 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장점에서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넣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냥 시작하면서 장점, 단점, example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쭉 설명 들어가다 장점 쭉 가다가 example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다 들리고 있든 다 들리고 있지 않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지금처럼 advantage.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일부가 많이 안 들리는 경우라도 시험장에서 안 들리는 경우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깐 들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 여유가 거기서도 잠깐 되신다면 잠깐 또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요. 과학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cause and effect가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막 음원이 잠깐 시작되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Now, the distance can also be shown by how long the bee waggles. If the duration is short, that means the food source is close by. So, if a bee waggles in a straight line for 2 seconds, it tells other bees that the food source is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허니비가 춤을 출 때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얼만큼 멀리 있는가를 알려줄 때 춤을 추는 건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잘 모르시니까 춤을 이렇게 추는 부분인데 춤추는 길이가 길수록 먹이가 멀리 있다고 했고 춤추는 길이가 짧을수록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먹이는 가깝게 있다고 했죠. 상관관계에서 결국은 디스턴스가 짧은 건 어떻게 될까요? 웨그라는 디스턴스가 짧으면 결국 가깝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웨그를 한 2초 정도 하게 되면 먹이는 한 2km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길게 하면 4초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4km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얼마만큼 길게 하냐 짧게 하냐에 따라서 먹이의 거리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멀리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cause and effect예요. 알겠죠? 높게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 그러면 길게 춤을 출수록 먹이가 멀고 짧게 춤을 출수록 거기 가깝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서 결국은 짧으면은 가깝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멀게 설명하면은 길다, long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뭐 얘가 나오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시 유형에 따른 문제 유형에 따른 노테킹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책에 담아놓은 책에 담아놓은 모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모든 걸 샘플로 다 보여드리고 싶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되는 거 노테킹하고 그다음에 노테킹 예측을 해서 노테킹을 하고 바로 또 문제로 나와서 보이는 것까지 다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렸는데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고 할 때 노테킹을 단순하게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어떤 문제를 놓쳤냐. 놓친 문제는 반드시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문제로 인식을 하고 거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가 잘 듣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그거를 어떻게 잘 적을 것이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이제 틀렸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알았어.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이에요. 이게 problem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답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ETS에서는 어떤 말하냐면 이렇게 하고 답을 바로 주면 애들이 잘 맞추니까 부연 설명을 먼저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를 적으시다가 답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렸는데 예측도 했고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그널 뒤에 노테킹 하시다가 못 들은 게 아닌가. 알겠죠? 그러면 한 템포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바로 적는 게 아니고 시그널 나오고 나서 정말 답이 나올 때까지 약간 한 템포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랬다가 정말 답이 인식이 되면 적어주시는 거 그거 하시고 투 클릭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there are two reasons 그래서 A하고 B가 있다라고 바로 나와주면은 결국 어떻게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there are two reasons에서 A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답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부연 설명을 적으시다가 뭐가 되는 거죠? 이 B를 놓쳐요.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뭐라고 조언해드리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서 적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포인트가 나와서 못 적을 것 같으면 들어놓으시고 못 적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러면 기억이 안 나면 확률은 반반이에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two reasons인데 첫 번째 이유 나왔다 해서 막 적다가 B 이유를 아예 못 들어보시면 확률은 제로로 가요. 그렇죠? 아예 못 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죠? 초반에는 토플 공부하실 때 적으시나 안 적으시나 맞는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은 어떤 거가 나오고
귀에 어떤 것이 문제로 느껴지는지를 먼저 공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노트테킹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시면 그걸 또 고민해서 같이 해결하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노트테킹 절대 어렵지 않고요.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노트테킹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판서 잘 못하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특강에서 또는 수업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